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쳤죠. 그죠? 이제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 탐색. 그죠? 데이터 탐색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게 좀 있죠. 자, s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약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 토탈에 대해서 ds.total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니까 쭉 올려보시면, 자, 얘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개수, 옵저베이션 관측값은 194만 1432개고요. 10개의 변수가 확인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변수명은 상가업소 번호, 상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군구, 행정동, 경도, 위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집, 연, 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바로 수집 연월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190몇만 건, 200만 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수집 연월은 1, 2, 3, 4, 5의 값을 갚는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계속 중복된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값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나만 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바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unique라는 함수입니다. uniqu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ds.total에 달러 해서 수집 연월, 그죠? 수집 연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해보니, 자, 이렇게 해보니 1, 2, 3, 4, 5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이 잘 됩니다. 그러면 1이 2015년 12월인가요? 그럴 거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 unique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unique 함수는 뭐죠? 중복된 값을 뭐죠? 하나만 나오게 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어떻게 이제 대분류나 소분류나 중분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ds 해서 이번에는 수집연월이 아니고 뭘 해볼 거냐 하면, 자, 상가업소 번호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상가업소 번호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190만 건 200만 건 다 표기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중복된 거 확인, 먼저 대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분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 보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입니다. 대분류는. 그죠? 여기다가, 자, 대분류는 건수가, 대분류의 건수는 9개이다.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또 안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유니크가 아니라 대분류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 봐야 되겠어요? 그죠? 중분류명을 좀 볼까요? 중분류. 그죠? 중분류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만지. 자, 중분류명은 지금 보니까 100개, 101개, 102개입니다. 토탈에서. 102개입니다. 102개. 중분류는 102개이다. 그죠? 102건이다. 102개이다.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고, 이제 소분류 한번 볼게요. 소분류. 자, 해서, 자, 소분류. 자, 달러 해서 소분류명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거는 있는지 한번 보죠. 보니까
이거는 772개가 있어요. 그죠? 소분류는 772개. 그죠? 772개. 772개.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분석할 때 위에 보면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적어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뭐예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NA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결측치가 있는지. 맞잖아요. 결측치 있으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는데 상당히 왜곡을 가져온다라고 앞서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뭡니까? NA 포함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sum 해서 is.na 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ds, 그죠? ds.total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자, 결측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측치는 없어요. 그죠?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데이터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일부 좀 추출을 해서 한번 좀 볼게요. 그래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2017년 12월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만 따로 또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우리가 디멘전 함수를 이용해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ds 해서 201712 여기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서브셋 하면 되죠. 그죠? 자, 서브셋을 함수를 이용을 하면 또 오래 걸릴까요? 이거는 금방 됩니다. 알겠죠? 왜? 아래 이미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브셋을 할 대상은 바로 ds 토탈이 될 거고, ds 토탈이 될 거고요. ds 토탈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s죠. ds.total. 이놈이 ds 토탈에 있는 수집 연월 제일 뒤에 있는 게 아마 201712가 아마 5번일 거예요. 201712가 5번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수집 연월을 우리가 5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지금 금방 들어왔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헤드 한번 해볼까요? 헤드 해서 ds.201712 해서 이게 2017년 12월께 맞나 볼까요? 2017년 12월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리잖아.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다시 R 작업에 가서 R 작업에 가서요. 자, 데이터 분석 사례에서 201712를 했으니까 이게 5 맞겠네요. 여기 1, 2, 3, 4, 5니까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내용과 지금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가업소 번호를 열렸네요. 자, 상가업소 번호가 1911 커피빈 코리아네요. 커피빈 코리아 선능점 음식 코리아 선능 1911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고요. 자, 그러면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17년 12월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옵저베이션을 한번 관측값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요, 지금 보니까 32만 1460건, 32만 1436건이에요. 맞죠?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데이터의 양보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아무튼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다 해도 되는데 일단은 201712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 그냥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니까. 맞죠? 최근 데이터니까 이걸로 우리가 먼저 해볼 게 업종별 점포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업종별 점포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업종별 점포수를 대분류로 볼 거예요. 대분류로 이렇게 봐가지고 업종별 점포수 그래프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종별 이제 점포수를 대분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변수 스토어라고 해야 되겠죠. store.level 언더바 1. 왜 이렇게 줬을까요? 그죠? 업종별 점포수 대분류니까 1번으로 준 거예요. 중분류라면 2번으로 줬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대분류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집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계를 구하려고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집계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반복문을 써서 누적을 시켜도 되고 등등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아주 좋은 함수고를 앞에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열별로 집계를 내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아, 대단하십니다. 어그리게이트죠. 맞습니까?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 ds.201712에 여기에 우리가 개수를 이제 집계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 10개의 변수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10개의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겹치지 않는 유일한 거, 물론 경도하고 위도는 일단 제외하고요, 겹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가업소 번호입니다. 맞습니다. 상가업소 번호를 우리가 여기서 어그리게이트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기준을 줘야 된다. 그죠? 우리 여기 이 어그리게이트는 바이라는 게 또 없네요. 그죠? 자, 바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줄 거를 뭘로 줄 거냐면, 자, 리스트 아시죠? 그죠? 리스트 해서, 자, 열 값을, 자, 대분류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ds 뭡니까? 201712 여기에 우리가 달러 해서 대분류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대분류명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누계를 내야 되잖아요. 누계, 개수. 그죠? 뭡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지정할 함수 또 안 나옵니다. 그죠? 함수는 당연히 펑션은 뭘로 줘야 돼요? length로 주면 되겠죠. 아이고, length로 주면 그 길이가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맞습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벨 1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해보니 자, 대분류 9개 있었죠. 아까 전에 맞나요? 대분류의 건수는 9개이다. 맞죠? 대분류 찍어보니까 9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맞죠? 이렇게 나와서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는 대분류로 이렇게 열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열 이름이 없다. 그죠? 그러면 이거 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열 이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열 이름 대신에 카운트죠, 이게. 그죠? 카운트로 카운트로 바꾸기 할게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예?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허, 큰일 났네. 그죠? 우리 names 함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names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스토어 레벨 1 맞죠? 레벨 1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행이에요, 이게? 몇 번째 열이에요? 그쵸? 두 번째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우리는 자, C 해서 자, 카운트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얘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카운트로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죠?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gg플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기 할게요. 막대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gg플롯 그죠? 우리 많이 써봤다 이제 그죠? 옛날은 아니죠. 좀 됐죠. 근데 자, 스토어 레벨 1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좌표값 줘야죠. 그죠? 그래서 AES 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X축에는 대분류를 넣을 거고요. 대분류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Y축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카운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Y축에는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면 아시다시피 바닥만 만들어요. 그죠? 바닥만 만드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해서 뭡니까? 우리 막대 그래프 만드는 거 뭐였죠? 그죠? 지옴바입니다. 그죠? 지옴바. 지옴 언더바 바. 이거 맞죠? 이 함수. 그래서 자, 스탯이 있었죠. 스탯. 이거를 우리가 아이덴티티로 주게 되면 y 값 카운트의 개수에 맞게끔 그래프를 알아서 그려주죠. 그죠? 기억나시죠? 앞에 여러분들 gg플롯 다시 한번 데이터 시각화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슬라이드라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티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게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를 한번 우리 위드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막대 그래프의 너비를 한 0.8로 한번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색깔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블루로 저는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자, 막대 그래프의 타이틀 즉 다시 말해서 막대 그래프의 뭡니까? 제목을 넣는 함수가 뭐였죠? 그죠? 지옴 타이틀이었어요. 그죠? gg 타이틀이었어요. 그죠? gg 타이틀 이렇게 해서 업종별 점포수 그죠? 업종별 점포수잖아요. 그죠? 대분류 맞죠? 대분류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여기서 gg 타이틀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좀 더 뭐 디테일한 게 아니라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했었죠?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테마. 그죠? 테마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플랫 타이틀이었죠. 그죠? 플랫 타이틀. 그죠? 플랫 어디 갔나요? 네, 플랫 타이틀 여기에다가 엘러먼트 텍스트였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앞으로 당기셔서 기억 안 나시면 보세요. 알겠죠?
자, 엘리먼트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컬러가, 여기 있네요. 그죠? 컬러를 우리는, 자, 블랙으로 저는 할게요. 자, 블랙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줘야죠. 글자 사이즈. 그죠? 사이즈를 한 20 정도 주면 되겠네요. 2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볼드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볼드 굵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한번 보죠. 자,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줌 해서, 자, 이렇게 봤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소매, 음식이 가장 높아요. 두 개가. 맞죠? 그리고 생활 서비스도 많고. 맞습니까? 맞나요? 압도적으로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일단은 서울에는 업종이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생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학문과 교육도 거의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5,000건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업종이. 대분류 업종이. 맞죠?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학원이라든지 사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만 있다라면 이 정도 되지 않겠죠. 아마 학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설 학원이나 보육시설, 보습소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던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보니까 아무튼 서울에는 음식과 소매, 생활 서비스, 학문 교육 이 네 가지 대분류의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요. 이제 여기 익스포트 있죠. 익스포트 해가지고 세이브 이미지를 눌러요. 세이브 이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 네임을 업종별 해서 업종별 대분류 해서 점포수 이렇게 해가지고 png로 하시든 jpg로 하시든 저는 jpg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있는데 이거 뭐 한 500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해 주시면 파일 안에 가보면 업종별 점포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R 작업 제가 폴더에 가가지고 안 가도 되네요. 바로 클릭을 하니까 되네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려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추가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구별 이제 요까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업종별 점포수 그래프를 작성을 해가지고 서울에는 어떤 업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구별도 이게 안 맞네요. 다시. 자, 이번에는 왜 이럽니까? 또 맛이 갔나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껐다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치지거든요. 그래서, 자, 또 뭔가 아마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좀, 얘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이어서 제가 강의 시간도 지금 보니까 25분에 육박했네요. 자, 요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요까지 해서 업종별로 대분류 그래프를 작성함으로써 우리가 얘가 어느 업종이 여기에 많이 있는지 서울에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